자, 공선 문제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뤄볼 텐데요. SPS 자체는 매번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 변수를 추가하고 삭제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엑셀 에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변수를 선택하고 추가함에 따라서 공선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실시간 시각적으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식스 시그마 툴인 시그마 어널리틱스에서 다중회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CSM 애널라이저에서 참관 및 예측 분석에서 다중회기를 선택해도 동일한 모듈이 올라옵니다. 자, 데이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소가격을 그대로 교재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 보죠. 자, 소가격을 연결하면 자, 데이터가 갱신되고요. 자, 여기에서 연도는 빼야죠. 연도는 분석 변수가 아닙니다. 정속 변수 소가격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적합을 하면 이와 같이 적합이 됐고 R스퀘어가 0.87 다중R이 0.93이죠. 그래서 Adjusted R스퀘어는 86% 정도 설명력을 가져요. 모형은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회귀계수는 유의한 것도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 소생산량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죠. 소생산량이 유의하지 않습니다. 자, 잔차도표. 뭐 잔차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검정에서 에라텀에 대한 릴레이퍼 검정은 노말러티를 따른다고 나왔죠. 근데 JB는 이제 기각을 해요. 이게 뭐 검정법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DW는 이렇게 되는데 양의 자기상관이 존재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모형 비교에 가면 자, 이제 공산성 통계량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톨러런스인데 톨러런스는 1-R 스퀘어예요, R 스퀘어. 자, 요건 간단하게 이 의미만 설명을 하죠. 설명을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톨러런스의 값은요, 이 x들 변수마다 톨러런스의 값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 톨러런스의 값은 이 소생산량을 y로 놓고 나머지 x 변수들을 x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귀 모형을 돌렸을 때 R스퀘어 설명력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 R스퀘어에서 1에서 R스퀘어를 빼버린 바로 이 값이 톨러런스예요. 톨러런스. 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 톨러런스는 이 R스퀘어는 소생산량을 y로 놓고 나머지를 x 변수로 놓고 회귀 모형을 적합했을 때 설명력이니까, 즉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분산 비죠, 분산 비율인데, 이래서 그것을 뺐다는 얘기는 이 모형 적합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율이죠, 비율. 설명 적합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비율이에요. 제가 R스퀘어는 이게 SST잖아요. SST분의 SS 리그레션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톨러런스는 뭐냐면 SST분의 SS2에 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의 양인 거죠. 변동의 비율인 거죠. 톨러런스가.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의 비율이 다시 SST분의 SSE 설명하지 못하는 비율이 바로 톨러런스인데,
이게 크다는 얘기는 지금 이것을 y로 놓고 나머지를 x로 놓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런 거고, 만약에 이렇게 톨러런스가 작다는 얘기는 이 x들 간의 선형 관계를 결합했을 때 지금 에러 부분이 작아져서 설명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져. 결국이 1-r 스퀘어니까 r 스퀘어가 커져야지 톨러런스는 작아지죠. 그래서 톨러런스가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x들 간의 상관, 즉 선형 관계가, 종속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자, 원래 이 x들은 종속 변수가 지금 소가격이에요. 소가격. 요거죠, 요거. 예, 원래 이것을 y로 놓고 나머지 이것들을 다 x로 놓고 선형 관계를 지금 만들었어요. 모델링으로 만들어 놓고 이 x들끼리의 사이에 종속 관계가 강하게 있다면 이 모형은 이 회귀계수를 적합하는데 문제가 되죠. 멀티코어 리니어리티가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들끼리의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이게 강하게 되려면 이들 변수 사이에 선형 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선형 결합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선형 결합이 존재하려면 간단히 말해서 이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절대값이 큰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선형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 x들끼리의 종속 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 톨러런스가 작아져요. r 스퀘어가 커지니까.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 관계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왜? 이 따지는 게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습관이 되면 쉬워져요. 예, 쉬워져야지 뭐 그게.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이 톨러런스가 이렇게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0에 가깝게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x 베리어블을 y로 놓고 이 나머지를 x1, x2, x3로 놓고 선형 관계를 적합했을 때 r 스퀘어가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높으니까 1-r 스퀘어인 이 톨러런스가 작아져. 예. 즉 x들끼리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가격을 y로 놓고 이렇게 한 이 x들끼리의 선형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 톨러런스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결국 공선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이 베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라는 분산 팽창 요인이에요. 분산 팽창 요인이라는 것은 이 톨러런스의 역수예요. 이게 바로 VIF예요. 톨러런스의 역수니까 결국 이거는 1-r의 스퀘어 분의 1이죠. 네, 이게 바로 VIF죠. 자, 이 VIF는 보통 한 10이 넘어버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톨러런스 입장으로 보면 0.1 이상이 되면 0.1 이하가 되면 VIF는 10이 넘죠. 10이 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값이 나타났고 톨러런스는 0.0006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크게 나타났죠. 자, 이 두 개의 베리어블, 즉 이것들을 각각 y로 놓고 나머지 설명 변수로 삼아서 모형을 적합했을 때
이렇게 다중공산성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이 분산 팽창 요인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이것들하고 이걸 Y로 놨을 때 이것에 영향을 주는 이 X들하고의 뭐가 상관계수가 코릴레이션이 양의 상관 굉장히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결국은 이건 코릴레이션,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 문제죠. 예.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큰 게 존재한다면 다중 공선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예. 실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톨러런스와 VIF라는 분산 팽창 요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톨러런스가 0.1 미만일 때 공산성을 의심해 볼 만하니까 이것의 역수인 것은 VIF 10 이상일 때 공선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선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가처분하고 물가지수의 상관계수는 굉장히 커요. 자, 이쪽에 볼까요? 예, 물가지수. 자, 이걸 물가지수 자동 축 범위 설정. 여기에 상관계수가 0.9959예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은 매우 동질적인 그러한 변수라는 뜻이에요. 뭐 수학에서 얘기하면 이게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통역에서는 이퀄이 될 때도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유사한 베리어블인 거죠. 양의 상관을 가지니까. 결국 이렇게 상관계수가 큰 베리어블이 동시에 소가격을 설명하기 위한 X 베리어블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형 비교에서의 이와 같이 공선의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유사한 변수가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데 두 개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이든 다중 회귀 모형이든 기본적인 가정사항은 X들끼리 상관성이 공분산이 0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론에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절대값이 큰 베리어블이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 이상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뭐 이걸 뺄까요? 빼면 공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 미만이죠. 예, 여기는 0.1보다 다 커졌죠. 예, 이렇게. 자, 요거를 다시 넣으면 이제 공선 문제는 그대로 되지만 요거를 빼보면 공선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뭐 다른 거 해볼까요? 상수항을 한번 빼볼까요? 상수항을 빼면 공선 문제가 뭐 이쪽에도 심각하게 돼버리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공선 문제가 생기면 추정된 이 회귀계수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지금 이 경우는 보세요. 이 소생산량이 이렇게 유의하지 않잖아요. 상수항은 뭐 조정상수라고 보고, 그래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보다시피 공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자,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자, 이 상태에서 스테바이즈 셀렉션 메서드를 가서 변수 선택법을 해봅니다. 그러면 변수 선택법의 마지막 결과가 물가지수 가처분 돼지닭 이렇게 됐잖아요. 자, 모형 비교의 결과를 적용해 볼게요. 결과를 적용하면 소생산량만 딱 빠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이. 자, 스테바이즈 셀렉션 메서드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변수 선택법에 의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가 그랬죠? 네. 해결하지 못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공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런 식의 변수 선택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변수 선택법은 그거하고 상관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큰 것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다음에 뭐 찾아낼 것도 없죠.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이 큰 것들은 변수를 하나만 집어넣는 것이 공선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다.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보다는 하나만 넣어야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형이 적합하는데 타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빼는 거죠. 빼는 건데 보다시피 0.05 이건 5%보다 지금 크잖아요. 이건 이제 5% 미만인데 그러면 이걸 빼려고 하겠죠. 예. 자, 이걸 빼볼까요? 이걸 빼면 소생산량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됐어요. 자, 반대로 요걸 빼면 여기가 좀 더 유의해졌죠? 자, 보세요. 0.046이죠, 소생산량이. 이걸 빼면 0.018로 더 작아지죠? 더 유의해져요. 즉 뭔가를 뺄 때, x 베리어블을 뺄 때 x 베리어블의 p 값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먼저 빼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방법 같거든요. 예. 그런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어떤 것을 빼느냐, 무조건 p 값이 큰 거를 먼저 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빼면 이게 더 유의했는데 요거를 빼면 여기가 더 유의해지죠. 물론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자, 요거를 빼면 유의해지긴 했지만 여기는 아까 0.018이었는데 0.046으로 되죠. 자, 그걸 떠나서 공선의 문제는 이걸 하나 빼면, 즉 코릴레이션이 큰 x 변수들이 있다면 그 변수들 중에 하나만 진입시킨다면, 모형에 포함시킨다면 이와 같이 공선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간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민 센터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결국 평균값을 저 변수들에서 다 빼버리면 뭐가 되죠? 각각 관측값에서 그 관측값의 x바를 빼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편차죠. 편차. 편차. 그래서 편차를 만들어서 변수를 집어넣으면 공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민 센터링이 효과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y라는 정속 변수가 있고 베타, x 이렇게 있는데 이 x 베리어블에 예를 들어서 자승 텀을 뒤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시다. 이건 뭐 1번이죠. 이건 2번이고. 그렇게 되면 이 x와 x 자승은 상관성이 존재하겠죠. 코릴레이션이. 예. 됐으면 이것도 크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니면 뭐 더미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x하고 플러스 더미 곱하기 x하고, 그럼 이 더미하고 이 x의 코릴레이션은 당연히 크겠죠. 예. 자,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의 상관성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쿼드레틱이라든지 큐빅이라든지 그런 텀들을 집어넣게 되면 모형에, 자, 그럴 때는 이 민 센터링이 효과를 봅니다.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x 대신에 x의 편차 텀을 집어넣게 되면 x의 편차 텀, x1의 편차 텀이나 x2의 편차 텀이나 이렇게 변화를 해서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코릴레이션은 똑같아요. 네, 변화가 없어. 자, 그 얘기가 뭐냐, 직접 해보면 아는 거지 뭐.
자, 데이터 편집기에 가서 이 물가지수를 해볼까요? 네. 아니, 이 가처분하고 물가지수. 여기 이제 명령문으로 해볼게요. 이게 센터링에 C를 집어넣겠습니다. 센터링에 C를 집어넣고 가처분하고 물가지수 변수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처분에 빼기 에버리지를 하고 밑에까지 지정을 하고요. 숫자를 고정하고, 자, 이렇게 하면 민 센터링 개선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역시 물가지수의 민 센터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에 와서 가처분하고 물가지수의 코릴레이션은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즉 어떤 변수에서 어떤 일정한 상수에, 미는 이제 상수값이 되는 거죠. 일정한 상수를 빼버리면 그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상관계수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즉 상관계수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모형 비교에서의 이 VIF도 역시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중회계로 가서 자, 볼게요. 자, 요걸 빼고 이렇게 적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것이 바로 해법이죠. 자, 결론.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커져서 큰 게 있어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죠? 톨러런스나 VIF로. 자, 기준은 0.1 미만이고 이 VIF는 10 이상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다중 공선의 문제가 발생되면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이 큰 변수들이 서로 존재한다면 그 중에 베리어블을 하나만 집어넣는다. 그게 바로 결론이고, 코릴레이션이 X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 변수들은 동질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다변량 해석법에서는 그것은 동질적 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같은 개념의 그런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행태적인 의미는 다를지언정 통계적으로는 같은 호모제네틱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공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공선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해결이 되면 이 소생산량을 스테바이즈 셀렉션 해볼까요? 빠지나 한번 봅시다. 빠질 수도 있겠지. 예.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요렇게 하나를 빼고, 이거 하나를 뺀 것을 여기서 적합해야 돼요. 자, 요거를 빼고 적합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상수항도 유효해졌네요. 자, 이게 이제 요건 이제 의미가 없죠. 상수항도 유효해졌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단계 선택법을 돌려주면, 단계 선택법에서는 지금 C만 사용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C만. 그 상수항하고 C만 딱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톨러런스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죠? 둘 이상이 돼야 되죠. 다중 선형회계에서만 다중 공선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이건 에라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가 되면 당연히 뭐 계산을 하죠. 이와 같이 두 개 이상부터. 자, 다른 예제에서 민 센터링으로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 폐활량?
자, 폐활량 이게 y고요. 폐활량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폐활량에 영향을 받으니까 폐활량이 그래서 연령이 x입니다. x. 그래서 이 디펜던트가 폐활량이고요. 연령이 x예요. 단순회기에 해당한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회기에 딱 해당한 건데 당연히 뭐 공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단순회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합을 했단 말이에요. 회기선, 네, 회기선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이 모형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승텀을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연령. 자, 이건 연령에 자승텀을 하나 넣겠다. 아니면 뭐 이거 로그 변화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한번 자승텀으로 해볼게요. 2를 입력을 안 하고 2. 그럼 자승됐죠? 자승이 됐어요. 자, 자승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가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승텀을 자, 다중회기에서 이렇게 돌렸죠. 모형 비교로 가면 자, 보다시피 톨러런스가 0.027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VIF가 10을 넘었죠. 공산성 문제가 있죠. 단순회기에서 이 연령과 연령 자승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0.9866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의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두 개가 지금 상관계수가 0.98 정도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하라. 모형에 포함하라. 그럼 공선 문제가 없어진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두 개를 다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것과 자승텀에 해당하는 항을 지금 선형결합으로 리니어 마델을 적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공선의 문제가 야기됐어요. 그래서 이 회기계수가 제대로 추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럴 때는 자, 여기에서 이 센터링 연령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센터링 연령.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겠죠? 빼기 average 엔터. 그러면 센터링 연령이 이와 같이 됐을 거예요. 자, 계산을 했고 자, 이 센터링 연령의 이제 자승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합한 다음에 나중에 평균 값을 뺐으니까 더해주면 되잖아요. 자승은 이제 자승 루트 취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을 더해주면 원래의 값으로 변환할 수 있죠. 자,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자, 자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했어요. 자, 갱신이 되었지요. 자, 이 센터링 자승하고 이 C 연령하고를 보면 상관계수가 0.1486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작아졌죠. 자, 여기 와서 보면 요거 이제 빼고 요걸 대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적합이 됐고 이건 유의하지만 자승탑은 뭐 유의하지는 않네요. 자, 모형 비교에 가면 보다시피 이렇게 됐죠. 자, 톨러런스와 VIF를 보면
공선의 문제가 해결됐죠. 아주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센터링이 주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예, 공선 문제가 해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회계에서 이거를 같이 넣고 한번 빼볼까요? 자, 원래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긴 한데, 자, 뭐 계산을 못 하네요.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를 이제 빼면 아까 공선 문제 이야기됐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요거를 자, 모형 비교에 가면 자, 이렇게 됐죠. 자, 저거는 제가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